경제신문을 읽어줘. 23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헷갈리네. 거래량 꿈틀. 회전율은 최저. 부동산 시장 시계제로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 송파 강동구 급매물 소진. 수요자 집값 바닥이라 생각. 대부분 지역 거래 감업 여전. 거래 회전율 0.14%로 최악. 고금리 부담, 시세 반등 난망. 서울 송파 강동구 등 집값 낙폭이 가장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 전체 주택 거래 회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나머지 지역에선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정부가 다음 달 규제 지역 내 다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를 풀면 거래 회복세가 확산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부담과 역전세 난으로 인한 매물 증가 등을 근거로 거래량 침체가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거래량 반등을 주도한 지역은 송파구 광동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와 노원 도봉구 9억 원 이하 아파트 등 지난해 가파르게 집값이 떨어진 곳들이다. 노원 도봉구 등 경우 지난달 접수를 시작한 특례 보금자리론도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낙폭이 적은 지역의 거래 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효선 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많아 거래량에 비해 매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리 추가 인상도 남아있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급매물 거래 이후 거래 절벽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셋값 낙폭이 여전히 가팔라 시장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갭투자자의 자포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세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뚝. 송파 엘리오시티 23억.8억에서 84제곱미터 기준 17억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하락폭. 하락. 집값 1년도 안 돼 4억 급락. 전국 매매가 변동률로 마이너스 16.8%. 매달 공시가 10% 이상 낮아질 듯. 올해는 완만한 하향 추세 전망.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지수 이후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7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로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서 2012년, 13년, 14년까지 쭉쭉 떨어졌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2.0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조사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가가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면서 다음 달 공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지난해 71.5%였던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로 낮출 예정이어서 현실화율이 상승폭이 컸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 다음 경제금융주식. 박스권에서 길 잃은 개미 배당주로 눈 돌린다.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매력. 금호건설 기대 배당률 10% 넘어. BNK금융 기업은행도 9%대. 정부 깜깜이 배당 개선 추진.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감도. 국내 증시가 지난해 6월부터 2100에서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박스권 장세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배당주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에 더해 주가가 오르면 매매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도 호재다.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3에서 4.15%다. 작년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금리가 연 5%를 넘었지만 석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주 같은 인컴 자산, 장기적으로 배당, 이자 등이 나오는 자산의 매력이 높아진다. 호남권 신용자산운용 대표는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한금토에 정기 예금을 넣었고 그 다음에 LS 전선이라는 채권에도 회사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긍정적이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깜깜이 배당이라며 국내 배당주 투자를 기피하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요 금융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하자 KB금융, 신한주주 등이 일제히 총주주 환원율을 놀린 것으로 대표적이다. 배당주 투자의 기회도 넓어지고 있다.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금호건설이다. 10.7%, BNK금융지주 9.9%. 다음, 눈 뜨면 바뀌는 테마주, 기미들 어지러질, 외국인 매수세 줄며 정시정책, 챗 GPT, 애플페이, K칩스법 등 테마업은 종목들만 뜨거워. 전문가 향후 주가 급락할 수도, 수급 안 받쳐주면 손실불보듯.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2500선 벽을 넘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면서다. 뚜렷한 증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법, 애플페이 등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상승 종목이 급격히 바뀌는 순환매 장세에 올라타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 지수는 이달 1.08% 오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호재가 부각된 일부 개별 종목이 돌아가면서 단기 급등세를 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국정보통신, 하잉크코리아, 일로원 등의 줄줄이 상승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향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PT 수혜를 보는 AI 테마주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테마주 시장은 AI, K칩스법, 중국 철강 수요 등으로 여전히 분주하다며 시장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거나 투자자들이 다른 테마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용수 연구원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하향되면서 실적주가 매우 희소해졌다며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롱숏 투자 전략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한 달째 기준금리 뚫고 내려간 국채금리, 시장에선 통화 안 먹혀. 금리 역전 현상 전개와 시대금리 사상 첫 기준금리 아래 시장은 금리 정점론에 베팅, 미국 주요국 정단기 역전도 영향, 하는 통화정책 신뢰 도마에 금리 인상 효과 약해질 우려, 기준금리 시장 괴리 심하면 하는 추가 긴축해야 할 수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통화정책의 약발이 안 먹히는 상황이다. 전시 통화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와 주요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에 대해 금리 인상기의 통화정책과 시장의 괴리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14년 만에 연 3.5%까지 치솟았지만 시장금리는 이에 못 미치면서 한국은행의 의도와 같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채금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금리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향 조정된 지난달 13일 3기 만기 국채금리는 연 3.369%로 지난 전거래일보다 0.097%나 빠졌다. 이후 지난 10일까지는 기준금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채권은 만기가 갈수록 금리가 높다. 그런데 3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는 이 일주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매각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 들어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점도 시장금리를 끌어내린 요인이다. 실제 단기금융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 펀드 MMF로 유입된 자금만 해도 이달 들어 16조 원이 넘는다. 시장 관계자는 연초엔 기관들이 MMF 자금을 예치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해 12월 집행되지 않은 퇴직연금 자금도 MMF로 들어와 있다. 미국은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데 이어 10년 만기와 3개월 만기 국채금리도 뒤집힌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도 장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1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연거푸 인상했다. 한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총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준만큼 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국내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에 더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금리 인하를 점치는 상황이라며 한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페드와 투자자들의 명백한 단절은 페드의 정책이 방해한다면서 이런 괴리는 페드가 필요 이상으로 경제를 시키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니다. 미국 침체 없는 노랜딩 시나리오 확산. 곳곳에서 경기 호조 신호 고용 시장 여전히 탄탄하고 지난달 소매 판매 8.8% 증가, 부동산 취약 국면 빠져나와 짧고 약한 침체는 불가피, 본격적인 금리 인상 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 악화되는 기업 실적 고려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미국 경기가 노랜딩, 무착륙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그동안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관심이었다. 하지만 아예 침체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 사이에서 노랜딩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그동안에는 짧고 약하게 침체를 겪고 지나가는 것이 정도가 최선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침체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등장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한 점도 노랜딩 기대에 불을 지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 자동차 제외,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 상품 지출은 둔화했지만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었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다며 노랜딩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아직 미국 밀가에서는 노랜딩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전했다. 노랜딩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도 변수다. 통상 성장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힘들어서다. 경제 성장이 가속화할 경우 페드의 목표인 2% 상승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페드의 긴축 기조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물가 둔화 안도 대 긴축 가속 우려 6.4% 해석 엇갈린 미국 주식 채권.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 두고 시각차 증시.
CPI 상승률 계속 하락세. 도나스에 느려도 물가 급등세 진정, 나스닥은 상승, S&P 약보화. 채권 시장은 아직 갈 길 멀다. CPI 발표 후 기준금리 전망치 상승. 6월 추가 인상 확률 42%로 올라. 여는 느슨한 긴축 가장 위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늦어짐에 따라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물가 급등세가 진정되는 추세는 여전하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긴축 속도를 두고 시장과 미국 중앙은행 전망이 엇갈린 데 이어 또 다른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이다. 14일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3bp 상승한 3.758% 기록했다. 단기 국채금리는 더 올랐다. 2년 만기 금리인 9bp 오른 4.63%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6개월 만기 국채금리는 5.041%까지 올랐다. 6개월 만기 금리가 연 5%를 넘어선 건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다. 금리 선물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치도 높아졌다. 이달 지난달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44.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1월 CPI가 공개된 뒤 금리 동결 확률은 42%로 낮아졌다. 채권금리와 기준금리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 가장 한번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6.4%로 시장 추정치 6.2%보다 높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5%로 한 달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늦어지자 페드 인사들은 긴축의 고삐를 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여건상 필요한 경우 추가 긴축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위험은 너무 느슨하게 긴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 비해 뉴욕 증시에서는 1월 CPI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날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0.57% 올랐다. CPI 구성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34% 전망도 호재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주거비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7.9%로 같은 기간 전년 평균 6.4%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임차료를 중심으로 주거비 상승률을 꺾이고 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렌트비 하락은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되면 주거비 상승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IMF 급등세가 잦아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이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생계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왔다며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